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민법 제6조입니다.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처분을 허락했다는 것은 뭐 사전적으로 해야겠죠. 사전적으로. 민법 5조에 따르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죠. 미성년자가 행위를 하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민법 제6조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사전에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처분을 허락하게 되면 임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서 행위 능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례적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죠. 민법 5조. 근데 이 민법 6조는 이렇게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대리인이 사전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자,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하여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을 인정합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자, 이렇게 예외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60-2297 판결인데, 자, 어머니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회사하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거죠. 미성년자가 엄마 동의 없이. 자, 그 당시에 이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가지고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이 소득을 올리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뭐 대금을 청구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이런 사례인데, 이게 일단 쟁점은 취소가 인정된 지가 쟁점이 됐어요. 취소 인정 여부가. 자, 인정됩니다, 이건. 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소득 활동과 그 소득의 임의 처분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 이런 걸 알았다면 뭐 4, 50만 원 월 버는 거 아르바이트 통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봐야겠죠. 묵시적으로. 이 묵시적 동의도 인정되거든요. 자,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신용카드 이용 계약, 신용카드 발급해가지고 신용카드 이용하는 이런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해설 써놨는데,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단순히 그 민법 6조에서 말하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 자, 이런 걸 보긴 어렵다는 거죠. 요건 이제 장래의 채무에 대한 장래 채무 부담 행위라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회원이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이렇게 구매하고, 여기 물품 구매 계약이 나오는데, 그 대금을 나중에 카드 회사가 반환하는 이런 신용거래 일종이고 장래 채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 민법 6조에서 말하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범위 내를 전제하지, 자산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을 허락한 걸 전제하지, 이렇게 장래 채무를 부담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게 이 미성년자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넘어서 신용구매와 같은 자산 이상, 현재 자산 이상이죠. 자, 이런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추가로 더 보시면, 자, 민법 제6조 취지가 벗어난다는 거죠. 자, 결국 위 판결은 금융기관, 카드 발행하는 이런 금융기관 등에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한 의무를 부과한 그런 명백한 판결이다. 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쟁점 2인데,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요 위주로 나오죠. 요 취소의 효과 위주로 나옵니다. 민법 141조에 의하면 취소의 효과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한 능력자로 하죠.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죠. 자, 이 법조문을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무능력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남아있죠, 아직. 자, 그렇고. 저걸 보시면, 자, 미성년자가 가맹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비했다면 이 상환 책임을 면하는지. 왜 그러냐?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어쨌든 취소가 인정됐죠, 이 사안에서는. 그런데 미성년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현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고 내가 돌려줄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틀렸다. 이런 주장은 아니다. 보시면 이 카드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 계약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가맹점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와 카드회사, 신용카드 발행인 사이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가맹점, 제가 물건을 산 그 상점과의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존재하죠. 또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 발행인,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서는 가맹점 계약이 존재합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된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유효해요, 다. 따라서 유효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 계약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물품을 사가지고 가져가죠. 그에 대한 돈을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 계약 때문에 이 계약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매매 계약도 취소된 게 아니고 그대로 유효하고.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면하는 이익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발행인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따라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짜리를 뭐 샀다. 가맹점에서 그럼 그 100만 원 그대로 신용카드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00만 원짜리 물품 제가 다 소비해서 없다. 줄 게 없다. 이게 아니라 가맹점에서 100만 원짜리 물품을 샀다면 그 이익은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익을 그대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